안녕하세요. 드림위버 CC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림위버 CC의 시험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드림위버 CC의 메뉴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부하는 드림위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드림위버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ML 편집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언어를 코딩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HTML 편집기입니다. 자, HTML 편집기는 드림위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나 프론트 페이지도 모두 다 HTML 편집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드림위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건 또는 맥이건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요. 또 CSS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웹 기술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또 호환이 뛰어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드림위버의 버전은 CC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CC 버전부터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하는 형식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한번 구매하게 되면 자,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CC 버전부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렌탈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정액을 내고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게 되면 할인율도 적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 버전을 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한국 어도비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사이트 주소가 보여지고 있죠. 자, www.adobe.com/kr이라고 치시게 되면 한국 어도비로 접속이 되고 자,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측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메뉴, 검색,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보여지죠. 자, 바로 이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버전을 다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아이디 그리고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딱 한 번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어도비사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러실 경우라도 일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로그인 창도 보여지지만 하단에는 회원 가입 버튼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 버전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을 다운받아 볼 수 있었는데요. CC 버전에서는 한 프로그램당 설치도 물론 가능하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버전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어도비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도비 한국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자, 상단 부분에 오시게 되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보여지죠. 자, 또 아래쪽 부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이라고 해서 월 11,000원부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표기해 놓은 거죠. 자, 우선 저는 로그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디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회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보면 어도비 아이디 얻기라는 메뉴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등록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필수 사항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자, 메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버튼도 보여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버튼도 보여지시죠. 자, 제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료 시험 버전이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데스크탑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드림위버를 받아야 되죠. 자, 시험 버전 다운로드 선택해 주시게 되면 30일 무료 시험 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값을 먼저 다운을 받아 놓으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될 텐데요. 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 아이콘 더블 클릭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앱스가 활성화되어져 있고, 자, 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자, 업데이트한 내용부터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사용했었던 내용들이 모두 다 보여집니다. 앱스로 이동을 했고요. 자, 옆부분에는 에셋이라는 것이 보여지죠. 자, 이 부분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글꼴도 있고 또 마켓도 보여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셋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상단 부분에 비엔스라고 보여지죠.
자, 이 비엔스라는 커뮤니티는 전문가들이 주로 작품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들도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우선 저는 앱스 부분으로 돌아왔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드림위버를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험 사용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드림위버 CC가 다운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3% 진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드림위버 CC가 설치 중에 있죠. 자, 지금 44% 설치가 됐네요. 자, 이제 드림위버 CC의 시험 버전이 모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험 버전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드림위버 CC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이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드림위버를 설치하게 되면 자, 드림위버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안전하게 동기화합니다 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동기화라는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창인데요. 자,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일정한 공간을 서버상에 두고 필요한 내용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 동기화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항상 자동으로 설정을 동기화하도록 하고 지금 설정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기 위해서 화면 해상도를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약간 좁게 보여지죠? 자, 우선 저는 패널을 조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림위버는 잠깐 접어두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시험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기를 해주고요. 자, 옆부분에는 지금 구매라는 버튼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시험 버전을 사용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원하신다면 자, 지금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어도비사 창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포토그래피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을 할 것인지 또는 단일 앱 또는 전체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하시는 부분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결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창은 제가 조금 접어둘 거고요. 우리는 드림위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한 것처럼 자, 지금 보여지는 창이 바로 드림위버 CC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시작 화면이 열리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시작 화면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서를 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문서를 열고 저장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상단 부분, 메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버전 설치를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말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과 편집, 보기, 삽입, 자,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측 부분에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그룹들을 우리가 다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도비곤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셨다면 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익숙하시죠?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시작 화면은 여러분들이 에디트, 편집 부분에 가셔서 보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우선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의 내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서를 새로 만들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림위버로 이동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을 바로 선택해서 문서를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새로 만들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HTML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제가 HTML을 사용하겠다고 바로 선택을 해주니까 자, 새로운 창이 열렸죠. 자,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 것인지 또는 템플릿 문서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 또는 사이트 템플릿을 시작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먼저 새 문서를 선택을 해줄 거고 문서의 유형은 HTML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옆부분에는 프레임워크라는 값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문서의 제목 또는 문서의 유형, CSS 첨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값은 우리가 꼭 이 부분에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옆부분에는 부스트랩이라는 패널도 보여지죠. 자, 제가 이 값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 CSS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반응형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자, 우리는 없음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문서의 유형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드림위버 CC는 HTML5하고 가장 잘 맞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HTML5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만들기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새로운 문서가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서가 열렸고
상단 부분에는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메뉴들을 열어서 필요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를 열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저장해 놓은 문서를 여실 때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메뉴들을 사용을 하시겠죠. 자, 새 파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열기, 또 아래쪽 부분에 저장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편집 부분에 오셔서는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가장 하단 부분으로 제가 좀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러면 환경 설정이라는 값도 보여지죠? 자,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범주, 카테고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주 다양한 값들이 보여지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일반, 영문에서는 제너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 우선 문서 옵션 부분에 체크가 되어져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 화면 표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 화면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자, 나는 시작 화면 없이 바로 빈 화면을 열어주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이 버튼의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창을 닫아주시게 되면 이제 값이 저장이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저는 패널을 조금 더 좁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자, 이 패널군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냐면 바로 메뉴 부분에 윈도우로 오시면 됩니다. 자, 패널들은 모두 다 윈도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요한 내용을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하나의 패널을 더 열어줄 건데요. 자, 바로 속성 창입니다. 자, 컨트롤 F3번 눌러도 열리는 창이고요. 자, 저는 이 창을 하단 부분에 좀 끼워 놓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패널을 외곽 부분에 삽입을 시켜 놓으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띠가 생길 때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손을 떼주시게 되면 이 안에 포함돼서 삽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값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텐데, 자, 제가 이 값을 클릭하게 되면 초보자, 코드, 기본값, 디자인, 익스트랙트, 자, 이런 값들이 보여지죠. 자, 이 값은 모두 다 우리가 패널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자, 우선 저는 초보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가 초보자를 눌러주니까 지금 화면에 패널들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코드를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럼 역시 패널들의 형태가 바뀝니다. 자, 디자인을 선택해 주게 되면 또 역시 패널들의 형태들이 모두 다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는 패널들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필요한 패널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값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기본값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 놓을 건데요. 자, 기본값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속성창을 열었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지금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작업 영역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바로 새 작업 영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우리말로 자, 드림위버 CC라고 좀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림위버 CC라는 이름으로 윗부분에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자, 저는 필요한 값들만 조금 꺼내 놓을 거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꺼주려고 그래요. 자, 제가 패널을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값들도 꽤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엑셀 패널이 닫혔고요. 저는 CSS 디자이너라는 이 값도 좀 닫아볼게요. 자, 코드 단편 부분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과 삽입을 남겨둘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여지는 돔 부분도 역시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패널을 조금 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옆부분에는 지금 extract라는 값이 보여지실 텐데요. 자, 제가 좀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PSD를 업로드하고 PSD에 있는 구성 요소를 코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PSD는 포토샵에서 저장된 원본 파일이죠. 자, 우리가 이런 값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지금은 우리가 이 extract라는 값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패널을 분리해서 좀 닫아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분리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자, 윗부분에 있는 이 상단 탭이 아니라 아래쪽에 점선 부분을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들여다 주시게 되면 패널이 빠져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패널을 X 표시를 눌러서 닫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다시 패널을 꺼냈고 이 패널을 꼭 사용할 거다. 그리고 붙박이처럼 붙여놓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해서 자, 이렇게 띠가 생겼을 때 손을 놔주시게 되면 다시 삽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저는 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상단 부분, 이 문서의 이름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지금 문서의 제목이 Untitled-1으로 보여지죠.
자, 우리가 이 문서를 저장하면 우리가 저장한 문서의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았을 때, 바로 열렸을 때 보여지는 문서의 이름이 untitled-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 부분에 코드라는 값이 보여지고 분할, 그리고 라이브로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라이브라는 값은 우리가 웹문서로 저장해서 봤을 때와 가장 흡사한 형태로 지금 드림이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상단에 보여줬었던 값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자, 우리가 라이브로 본다는 건 결국 웹문서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 고친 버튼이라던가 또 라이브 뷰 옵션, 자, 여러 가지 값들이 보여졌다가 제가 이 값을 디자인 뷰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해 놓은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집기를 사용하기 위한 화면으로 그대로 본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코드를 사용해 준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가 그대로 보여지는 창을 열어서 보시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분할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코드 뷰와 디자인 뷰를 반반 나눠서 보는 건데요. 자, 영문 버전에서는 스프릿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둘로 나뉘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코드 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드림위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드림위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코드들을 모두 다 버튼화해 놓은 것이 드림위버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값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단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독타입에서 HTML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메모장을 꺼내서 작업하실 경우에는 자, 이런 것까지는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지만 우선 HTML이 열리고 닫혔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슬러시가 들어오면 그 태그를 종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아래쪽에 헤드가 열렸고요. 그리고 타이틀 아래쪽에 헤드가 닫혔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바디가 열리고 바디가 닫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HTML의 기본 구조는 HTML, 헤드, 그리고 바디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드림위버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보여지는 내용들은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특수한 값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헤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헤드가 열리고 닫힌 사이에 메타 태그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타이틀 태그가 들어와 있죠. 자, 이 메타 태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래쪽에 타이틀 태그는 지금 공부를 할 내용인데 우리가 만드는 웹페이지의 제목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떤 사이트에 가셨을 때 상단에 보여지는 내용이 모두 다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타이틀은 헤드 태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얀 바탕이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웹 문서를 볼 때 보여질 전체 화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이 문서 저장부터 좀 해볼게요. 자, 파일 부분으로 와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저장될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자, 저는 방송 강의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저는 새 폴더를 만들어줬고요. 폴더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는 드림위버 cc라고 이름을 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새 사이트라는 값도 보여지는데, 자, 사이트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은 지금 현재 untitled-1.html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저는 이름을 테스트1로 좀 줘볼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확장자는 HTML이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all document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문서를 만들 때 저장되는 확장자는 바로 HTML이죠. 자, 이 상태로 두고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랬더니 상단 부분의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untitled-1이었는데 지금은 test1.html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 문서를 좀 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문서를 열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파일 부분에 오셔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저장했었던 폴더가 그대로 열리게 되고 test1.html이 보여집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문서가 그대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 하얀 바탕 화면에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글자를 좀 입력을 해볼 건데, 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하단에서 바디 부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좀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부분에 문서 이름 옆부분에 별표가 하나 붙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별표가 붙었다는 건 작업한 내용은 있는데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좀 해볼까요? 자,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별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저장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기 위해서는 단축키인 F12번을 사용해서 열어보는 것이 아주 편리한데요. 자, 물론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리가 저장한 문서를 열어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로 웹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편집 부분에 와서 환경 설정 부분을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 중에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라는 항목이 있고요. 자, 이 값을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된 기본 브라우저는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고 F12번을 누르면 바로 웹브라우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익스플로러 말고도 다양한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자,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크롬이라던가 또는 사파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사실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보여지는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웹표준화 부분에서 표준 유효성 검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가 아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장받아 놓으신 브라우저의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값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F12번은 보통 기본 브라우저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보조 브라우저도 사용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F12번을 눌러서 다른 브라우저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을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또 다른 브라우저가 있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탐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롬을 선택을 하시던 또는 사파리를 선택을 하시던 선택을 해주시고 보조 브라우저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값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컨트롤 F12번 눌러서 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나는 크롬을 F12번 기본 브라우저로 놓겠다 그러면 변경도 물론 가능하시겠죠. 자, 우선 저는 이 창은 좀 닫아줄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F12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서가 열렸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글자가 보여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제 문서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숫자도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썼었던 글자와 조금 다르게 보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 버튼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드림위버에서 사용한 값이 브라우저에 갔을 때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저는 브라우저를 닫아줄 거고요. 자, 이번에 저는 라이브로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왔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시 웹브라우저로 가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 F12번을 눌러서 우리가 다시 문서를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창 다시 닫아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무제 문서라는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전 버전에서는 대부분 상단 부분에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었고 자, 드림위버 CC 최초 버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단 부분에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자, CC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발전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조금 달라져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드림위버 CC는 바로 2015년에 발표된 최근판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바로 문서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무제 문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글자를 좀 입력해 볼게요. 자, 숫자로 시작하는 드림위버라고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적어주게 되면 이제 문서의 제목이 되겠죠? 자, 저는 엔터 눌러줬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이렇게 적용이 되면 상단 부분에 작업했는데 저장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자, 저는 저장을 해서 별 표시를 없애줬어요. 자, 제가 다시 F12번 눌러서 브라우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숫자로 시작하는 드림위버라는 값이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서의 제목, 타이틀을 입력하는 부분이 바로 하단 부분에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서 제목, 영문 버전에서 타이틀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타이틀은 태그로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바로 타이틀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숫자로 시작하는 드림위버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코딩창 부분에서 값을 변경하셔도 똑같이 변경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자, 드림위버를 공부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표도 좀 넣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값을 입력해 주니까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별표가 붙었죠? 자, 여러분들이 코드창에서 값을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엔터를 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바로 줄이 넘어가게 되죠? 자, 태그는 줄이 넘어가도 관계는 없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엔터 치지 않으셔도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저장을 해주고 브라우저 가서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 부분에 지금 문서의 제목이 변경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속성창 하단 부분에서도 역시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드림위버 CC의 시험 버전을 설치를 해봤고요. 자, 또 문서를 열어서 패널을 저장하는 작업 영역 설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